이불 밖은 위험해 할 시기는 좀 지났죠. 이번 주말에 연인 혹은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가 책 한 권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만화 카페도 괜찮고요. 좀 재미없을 수도 혹은 맛이 없을 수도 있는 명작들은 맛있게 요리해주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고품격 책방송 북렌즈와 함께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취인들의 질문을 대신해주는 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굴입니다. 반갑습니다.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죠? 오늘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근데 오프닝 듣고 놀랐어요. 왜요? 영화 보이 오프닝이랑 너무 다른데. 되게 고급진 오프닝인데. 감사합니다. 우선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보긴 하는데 감칠맛 나죠? 네.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책을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재미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번 이방인에 비하면 예, 재밌었어요. 거의 두세 배 두꺼운데 두세 배 더 재밌는 것 같았어. 이방인 얘기 한번 해줄까요? 상당히 다크했어요. 이것도 뭐뭐 했다 그랬다. 그래서 좀 다크했는데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우울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고요. 살짝 이방인의 뜻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유대인이 식민의식에서 이제 그들을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살짝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살짝 이 주인공 메르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살짝 남들한테 다 친절한데 저한테는 다들 다 살짝 이런 말 해도 되나? 살짝 욕해도 돼요? 네. 근데 그럼요. 다 병신이라고 저한테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다 막 친절하지만 실상으로 저한테는 그 사람들 다 병신이야. 내가 알고 보니까 막 다 이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르소도 겉으로는 다 잘하고 살짝 뭐를 놓은 것 같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남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가 그 방송 듣고 책을 보진 않고 방송 듣고 메르소에 대해 한 얘기가 있어요. 메르소라는 캐릭터를 접했을 때 든 느낌이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한 초딩이 맞아요. 자기 생일잔치에 가고 싶지 않았어라고 하는 것까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책을 보고 싶지도 않고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많이 듣던 작품인데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 근데 약간 지금 주부로서 가정도 있고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녀가 지금 있는 상태라서 더 받아들이기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메르소라는 캐릭터는. 그게 단가요? 네. 심플하죠. 알겠습니다. 이번 도리언 그레이 초상에서는 우선 재료 확인에서는 오스카 와일드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고 또 재료 손질에서는 간단한 줄거리와 인물도 얘기해보고 실제 요리에서는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예술과 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우님의 시식평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재료 확인 먼저 다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1891년 집필한 소설입니다. 저희에게는 행복한 왕자라는 소설로 꽤 유명하죠. 어렸을 때 이 행복한 왕자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오스카 와일드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썼다는 얘기를 듣고 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고요. 그 동화는 진짜 그 동화랑 이 작품과 연결이 진짜 너무 아름답잖아요. 동화에서는 막 자기의 모든 걸 떼주고 마지막에 까치가 막 보석을 입으로 물어다주고 맞아. 눈물 났었는데 도리언 그레이는 이렇게 작가의 마지막과 비슷한 느낌을 좀 줘요. 작가가
1895년에 미성년자랑 동성애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작가가요? 예, 2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영국에선 영원히 추방이 되고 다음에 이제 파리에서 빈궁하게 살다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현재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굉장히 그때의 동성애는 충격적이죠. 19세기 말이에요. 21세기 지금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출판이 2번 된 거 아세요? 그래요? 처음에 출판 한 번 됐다가 욕을 너무 먹어가지고 그럴만해. 완전 욕 먹어가지고 한 번 다시 낸 거래요. 내용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뀌었으니까 욕을 좀 덜 먹었겠지? 이럴 수가. 아쉬우세요? 네. 자극이 되게 궁금해. 네, 너 훨씬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더 자극적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약간 성우가 다른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도리어 그레이가 막상 죽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냥 작품만 보면 얘가 이렇게 막 살다가 반성하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예 내가 죽지 않고 행복하게 계속 잘 살면 이게 되게 이 삶을 긍정해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죽을지 모르고 죽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막 살다 죽는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중간에 약간 얘가 후회하는 장면도 몇 번 나오고 근데 또 서문에는 되게 또 다른 느낌이 난단 말이야. 서문에는 되게 예술이상적이고 도덕적인 부도덕한 책은 없다 막 이런 걸 딱 이렇게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해설에 보면 원래 판이 있었는데 욕 많이 먹고 수정을 하면서 아쉬우니까 서문에 붙인 거야. 그러니까 서문에 약간 자기 마음을 담아서 붙이고 내용은 책 내용은 좀 도덕적인 걸로 해가지고 비판을 좀 모면하고 이렇게 해서 좀 성공을 했다 이런 해설도 있더라고요. 오스카 와일드도 수요부를 봤군요. 어쩔 수 없지 뭐. 저 근데 줄거리를 모르니까 두 분의 얘기를 솔직히 잘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이해 안 해도 돼요. 좀만 기다려봐요. 근데 이 말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거 서문에 있는 부분 하나만 읊어줄게. 도덕적인 책이나 부도덕한 책은 없다. 잘 쓴 책 혹은 잘 쓰지 못한 책 이 둘 중 하나다. 그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도덕이 예술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유미주의, 편미주의 그리고 유미주의 운동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행복한 남자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얘는 작품이랑 작가랑 분리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따뜻한 이야기 쓸 수 있고 정말 프로도 쓸 수 있고 정말 판타지도 쓸 수 있고 막 다 쓸 수 있는 게 자기를 담지 않으니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게 자기의 철학을 안 담고도 아름다움만 추구한다는 게 유미주의인가요? 예, 그냥 예술 중심주의. 우선 도덕을 벗어나는 것도 하긴 포함되고 자기가 철학을 안 갖는다는 거니까. 그 중간에 바지자 인물이 약간 투영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우선 작가 자체가 여기 딱 작가 사진 보면 알겠지만 되게 장발에 나름 약간 패셔니스타 느낌 나고 잘 꾸미고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잡지 쪽으로도 뭐 하고. 그래서 미성년자랑 동성애를 한 건가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되게 나와요. 되게 그냥 자기는 파격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본성을 따른 거다. 우리 사실 본성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본성에 따른 거를 그냥 본성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차피 타고난 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서 표현한 것도 있더라고.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저도.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동성애를 수용한 입장이라. 그렇죠. 요즘 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고 있죠. 여기까지 뭐 재료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재료 손질? 제가 재료 손질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줄거리 좀 계획했었는데 닭올리브 줄거리 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취자 중에 한 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5개로 줄였어요. 나름 발단 전개 일기 결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줄씩 읽어주세요. 네, 여기서는 뭐 껴들지 마시고 제가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진호님만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우선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순수청년 미남 그레이가 있어요. 도리언 그레이. 아, 주인공. 예. 어마어마하게 잘생겨서 지나가다 다 쳐다보는 그런 남자. 어머. 그런 남자인데 또 화가로서의 바질 홀워드라는 사람이
너 얘를 막 숭배하면서 얘한테 반해요. 약간 불호성의 느낌도 나긴 하는데, 그래서 예술가로서 숭배하니까 얘를 초상화를 그리겠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고 선물을 합니다. 그때 이 도리언 그레이가 자기가 초상화가 너무 멋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보면서 이 상태의 젊음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소원을 비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자기는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때까지 모르고 그냥 초상화를 갖고 있죠. 살짝 판타지인가요, 이게? 아니 어떤 소설 요소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영화는 정말 판타지로 이루어졌어. 이번 드라마 판타지 요소도 가루가 있죠. 말은 안 되지 사실. 네, 그쵸. 그래서 얘도 된지 이루어질지 몰라. 근데 우선 얘는 아까 그림 그린 바질 호월드라는 친구가 있고 또 그와는 전혀 다른 또 헤디라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두 사이에서 약간 갈등? 도리안이 갈등이에요. 해리요? 헨리와 특경. 약간 애칭이 헤디라고도 많이 나오는데 헨리랑 바질이 사이에 있는데 헨리는 되게 쾌락주의 탐닉하는 친구, 그리고 바질은 약간 도덕적인 예술가 그런 느낌 사이에서 나누자면 그 사이에서 약간 갈등을 하는데 헨리랑 더 많이 어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약간 그런 쾌락주의 그런 걸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연극을 보다가 11 베인이라는 여자한테 반해요. 연극 배우 같아. 그 배우에 반해서 약혼을 하고 예,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도리언이 좋아했던 건 그 무대에서의 그녀의 모습이었는데 실제 그녀의 모습에 약간 실망을 하고 뻥 차버립니다. 약혼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11베인이라는 여자는 자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약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긴 했으나 이미 죽어버리고 또 해리랑 만나고 나서 해리랑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반성보다는 그냥 예술을 숭배하는 쪽으로 갑니다. 급격히 이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해집니다. 이때 딱 이 사람의 그림 초상화가 처음 변해요. 살짝. 바질이 그린 그림이. 예. 그때까지는 제가 그냥 선물 받았고 소원이 이루어진지 몰랐어. 근데 이 초상화가 어떤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이 11베인이 죽고 나서 초상화의 모양이 살짝 바뀐 거를 인지를 하고 이때부터 급격히 이제 타락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타락을 해요. 이 사람의 타락은 잘생겼으니까 우선 모든 여자를 섭렵합니다. 유부녀부터 해서 여자 섭렵하고 뭐 술 여자 다 섭렵을 하는데 결국 절정은 자기의 친한 친구 바질을 죽입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욱해서요. 바질 호월드가 나를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막 약간 잔소리를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깔끔하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짓을 할 것 같진 않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좀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꼭 나한테 그거는 루머다 헛소문이라고 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얘는 자기가 타락한 것도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망친 게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나 선물해주고 그때부터 이런 일이 터진 거니까 갑자기 막 증오심이 생기는 거야 바질한테. 그래서 너한테만 내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때까지 초상화에 대한 모든 비밀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보여주겠다 하고 나서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바질을 죽여버립니다. 그 살인을 그림은 점점 더 악마같이 변하고 이제 일그러지는데 그 이후로 얘는 나름 실체도 잘 처리하고 이러는데 계속적으로 악몽을 꿔요. 스스로도 약간 반성도 중간중간 하기도 하고 괴로워하는데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모습도 좀 보이긴 하나 결국 초상화를 없애려고 해요. 이게 증거인 거야. 그쵸, 증거죠. 그 초상화가, 일그러진 초상화가 내가 한 모든 타락의 증거는 이것만 없으면 나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초상화를 없애려고 하는데, 초상화를 없애려고 거기다가 이제 찢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초상화가 옛날에도 잘생긴 초상화로 되고, 도리언이 그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되게 사악해진 그 사람으로 변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걸로 암시가 되지. 막 하인들이 오고, 하인들이 왔는데 죽은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저 노파트 사람 누구야? 이랬는데 보니까 반지를 보니까 헐 우리 도리언 주인님이 그렇게 잘생겼었는데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다시 그림이 다시 깔끔해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스토리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림이 한마디로 그 악행을 먹은 것 같은 거죠. 예. 소름 끼친다. 그래서
저도 인물 조사할 때 이 초상을 하나의 인물로 다룰 정도로 멘트가 있었어요. 뭐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셨나요? 다블리?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완벽했네요. 이게 중간중간에 되게 아름다운 묘사나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헨리랑 이 인물들이 하는 대화도 되게 많은데 또 서술자가 또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간섭하는 서술자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건을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사상들이 되게 많은 사상들이 들어가요. 무탄미주의, 도덕주의부터 해가지고 젊음이란 어떤 것이냐, 청춘이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되게 밑줄 치는 문장이 되게 많았던 그런 책입니다. 왜 저희가 하는 방송마다 사람들이 자살하고 여자들과 자고 모임장님 취향이라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작에 많은 것들이 인간의 본질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에 빠질 수 없는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성격이나 아니면 외모를 가지고 있고 참 이상하네요. 계속 이게 겹치니까 조금 다음에 한번 다른 작품으로 좀 밝고 신나는. 그래서 인물을 간단히 인물의 주식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질 호월드 먼저 할게요. 도리언은 주인공이니까 맨 마지막에 하고 바질 호월드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인물이에요. 배우셨어요? 저는 제가 되게 바질 같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렇게 도덕적이게만 살고 또 그렇게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고 마음속으로 동경을 하면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늘 꿈꾸지만 그걸 또 동경하는 나 자신이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아름답게 정말 그려놓은 도리언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보고 나중에 크게 절망을 하잖아요. 저는 그 바질이 했던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대사였는데 한번 해줘요. 286페이지에 바질이 그 도리언한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도리언한테 가서 내가 그린 그림을 한 번만 보여달라. 내가 그린 그림, 네가 그린 그림이 뭐. 예.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내가 그린 그림 한 번만 보여달라. 네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 이러면서 막 도리언을 설득을 해가지고 도리언이 그래 네가 한번 봐봐라 하고서 딱 보는데 그림을 본 순간 그 그림이 이제 악마의 그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질 이렇게 외쳐요. 이런 맙소사 내가 승부한 게 정녕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하는데 도리언이 한마디 해주죠.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나가사하고 했던 멘트 아니야? 그쵸. 누구나 나가의 지옥에 살고 있고 거기서 본 바질이 정말 저 같았어요. 그 대화 속의 바질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숭배했던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알고 살았는데 현실은 정말 다르다는 거에 상처 입은 그때 바질 너무 멋있잖아요. 살짝 이방인의 그거 같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제일 친했던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냐. 살짝 그게 생각나네요, 저는. 전 정말 좀 꼬였나봐요. 아니,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인물이 다 묘하게, 얽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바질도 나름 예술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로서의, 그런, 도덕심도 있지만, 어떤 이런, 동성애적인 면모도 되게 풍기면서 그 어떤 면에는 금기잖아요 그 시대에 또 갖고 있는데 그걸 또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 계속 우정으로 포장하는 것처럼 하고 되게 너 멋있다라고 하는데 나 고백해서 수련해 막 이러는 말 듣는 사람 되게 어이없잖아. 도련도 벙쪄가지고 그냥 고백이야 그냥 말하는 거죠. 근데 걔 혼자 막 설레고 이런 거 보면 전 되게 순수하게 봤어요. 예술가여서 이런 소질을 갖고 있는 건가?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에 매료될 수 있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오히려 거기 나오는 바질의 친구예요. 헨리 워튼 경이라고 귀족 사교계에서 꽤 잘 나가는 인물인데 이제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좀 나쁘다고 생각해요. 되게 악마 같아요. 도리언을 막 꿰면서 좀 더 우리는 즐겨도 돼. 인생은 쾌락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또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바질과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헨리 워튼 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밑줄 친 데는 다 헨리 워튼 경의 그 재치 있는 말들 그거 다 밑줄 치고 너무 괜찮은 거 있죠.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인데 누가 봐도 얘는 악마 같아. 악마 같은데 나는 결혼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약간 말을 악마같이 하는데 진짜 얼마나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지는 약간 좀 미지수? 되게 나쁜 남자 같지 않아요? 말만 되게 재치있게 하는 느낌이었는데 나는 말만 되게 말만 세. 실제로 뭐 하는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바지랑 되게 이 헨리랑 되게 약간 대조적이에요. 대조적은 나타내고 그 사이에 이제 도리언 그레이가 있는 거지. 우선 헨리 좀 더 할까요? 헨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짱이에요. 헨리의 결혼관이 대사에 나오는데요. 140페이지에 그런데 난 도리언이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네. 그냥 약혼했다고 했지. 결혼과 약혼은 엄연히 다른 거야. 난 결혼한 건 똑똑히 기억하지만 약혼한 일들은 전혀 기억이 없어. 약혼 따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네. 이게 바로 헨리의 성격인 거죠. 저는 공감해요. 왜냐면 약혼을 했다가 파혼한 경우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게 탁번 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기도 결혼은 하고 뭐라 약속했더니 결혼하면 되지. 헨리에게 그런 생각인 거죠. 지나가는 스쳐간 여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혼한 것만 중요하지. 그 과거에 자기가 잤던 도리언 초반에는 막 이런 약간 쾌락에 빠졌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슬 좋게 정말 누가 들어도 혹할 만큼 언변을 쓰면서 잘 다독여줘요. 멋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책이 다 달라서 읽으면 그러네요. 당신의 삶을 사시오. 당신 안에 있는 경이로운 삶을 살란 말이오. 무엇 하나 잃지 마시오. 항상 새로운 감동을 찾아 나서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또 하나의 새로운 쾌락주의. 이것이 우리 세기가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말 같이 들리잖아요. 하고 싶은 게 뭐냐는 이제 다른데 이 사람의 주인은 우선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신념을 확고하게 살지만 그의 친한 친구 바질 호월드랑 도리언 그레이가 얘를 편하는 게 있어요. 되게 웃긴데 이 헨리 워튼을 되게 경계해요. 바질 호월드가. 야 우리 순수한 도리언 건들지 마. 제발 망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헨리 워튼을 이제 약간 흉보는 거지 도리언한테. 저 친구 주변의 모든 친구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친구야.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도리언 그레이도 헨리랑 친해졌어. 되게 헨리를 숭배하거든 나름. 되게 확고한 뭔가 있는 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또 바질한테 하는 말이 헨리는 낮에는 믿을 수 없는 말만 하고 저녁에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만 하면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삶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내가 골라야 할 때 헨리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차피 도와줄 것 같지 않거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바질하고 헨리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요. 바질 화가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예술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야 했더니 헨리가 바로 그 다음에 둘 다 그저 모방의 한 형태일 뿐이지. 어록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저 다 헨리 어록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써먹으려고요. 남자 꼬실 때. 이렇게 하면 너무 매력 있을 것 같아. 아유. 그 나름 결혼도 하고 나중에 또 이혼도 하고 하여튼 말빨은 굉장히 센 친구로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비중은 많지 않지만 10일 가족에 대해서 해볼까요? 10일 배인은 어떤 캐릭터 같아요? 짧게 끝집시긴 하지만 순수하고 못 모르는 여자? 그래서 사랑에 당하는 여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도리언이 11을 떠나보내잖아요. 원래 11이 연기를 되게 잘해가지고 그 모습에 도리언이 반했었어요. 그래서 청혼을 하고 이제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 했는데 이 11이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정말 이 지긋지긋 연극계를 떠나고 이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고 그 도리언하고 도리언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날 공연을 일부러 망쳐요. 연기를 되게 못해버려요. 버릴 거니까 어차피. 그런 어떤 자기 사랑 표현을 했는데 도리언은 오히려 아니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냐,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내가 알았던 당신 아니다, 난 당신하고 헤어지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살을 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여자가 멍청하다기보다는 되게 순수해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그 도리언이 자기만의 상상에 가둔 여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 얘기 같아가지고요. 근데 도리언은 그래서 버린 게 아니라 살짝 이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본 게 아닐까요? 제가 이 책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살짝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연극을 망친 거지 제 업종에서 생각한다면 일을 제대로 안 마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 책임감을 본 게 아닐까요, 도리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느낌에서는 뭔가 하여튼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의 매력인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넌 아니야 라고 해버린 거죠. 근데 나는 그 부분이 되게 슬펐던 게 제 경험상 예를 들자면
나는 내가 있는 대로 존재를 하는 건데 나랑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자기만의 이미지를 꾸며가지고 저를 본 거예요. 아, 얘는 되게 열심히 살고 매사에 진지하고 이런 성격이구나. 근데 사실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아침에 굉장히 늦게 일어나고 공부 같은 거 전혀 좋아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런 게으른 모습들, 난 지금 되게 밑바닥에 있다 이런 모습을 조금씩 실려주니까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하고 너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사냐 이러면서 나를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뻥을 쳤어요. 자고 있는데 책 읽다가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러고서는 다시 자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사실 나는 이런 여자가 아니다. 난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나는 밥 먹을 때 술이 없으면 반죽 없으면 밥도 못 먹는다. 정말 그 정도세요? 아니 진짜로 그 진실 진짜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네가 생각했던 거랑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나는 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왜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네가 왜 거짓말을 했냐 내가 너네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진 않았었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 누구에게도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 맞았던 것 뿐일 거지. 그래서 빠이빠이 했죠. 들었을 때 되게 심플하게 난 저 여자의 단발이 좋은데 저 여자는 잘 보이려고 머리를 길렀어. 그냥 그런 간단한 생각했는데 굉장히 아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사람에 반하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매력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매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닌데 그걸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아니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전 그래서 여기서 돌연이 나쁘고 시빌이 너무 불쌍하다. 시빌이 아니라 시빌이 안타까웠죠. 뭐지? 은희정의 새해 선물? 거기서 고운정과 미운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운정만 하고 있으면 고운 게 없어지면 정이 없어져 버리는 건데 미운정도 같이 갖고 있으면 그거 없어지지 않아서 오래 가려면 둘이 같이 필요하다. 그런 약간 나오는데 여기서 나도 생각이 좀 났어. 하여튼 헨리가 보던 거는 이제 그 무대에서의 아름다운 실루엣, 그러니까 막 어느 순간은 줄리엣이 되고 어느 순간은 이모맨이 되고 그런 식으로 막 변하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데 역으로 얘는 나는 이제 현실을 알았으니까 연기는 다 부질없어. 이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닌데 이 사람한테 거짓 연기를 하는 건 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다른 걸 봤는데 왜서 극단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근데 시도 약간 꿈꾸고 있는 것 같았어. 왜냐면 시들이 도련그의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한테 이름을 몰라요. 이름 모른다고요? 네, 이름을 몰라요. 그냥 사귄 거예요? 모르죠? 나의 왕자님. 그냥 이름 나의 이상형. 모른다고 나와요? 아니면은 또 나와요? 아니면 네, 책에 나와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 가족들이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귀엽다. 엄마도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너무 사랑해 이러면 너 걔 이름도 모르잖아. 진짜 그런 말이 나와요? 약혼했을 때 너 이름도 모르잖아. 행복한 나의 원장님 막 이러면서. 그러면 괜찮아. 행복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얘도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하층민이잖아. 약간 돈이 많지 않고 이런데 약간 이상을 보고 매너남 같은 느낌도 약간 들었는데 그렇게 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11의 엄마도 캐릭터 있어요. 되게 짧은데 뭐 연기처럼 막 대하거든. 연기 오래 한 사람인데 되게 허영심이 있고 거짓된 연극 동작을 하면서 얘기한다는 식으로 나와. 또 그 동생 짐은 약간의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누나를 되게 사랑해서 나중에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가족들이 잠깐 나옵니다. 살짝 2% 부족한 것 같네요, 다들 가족들이. 여기 되게 짧아요. 12배는 일찍 죽어가지고 근데도 약간 임팩트가 있었어. 그 연극이란 무대라는 그 캐릭터 상황 자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 한번 도리언 그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처음에 이 초상화라는 매개체를 딱 보고 누구든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수선화의 그 나르시스라는 인물, 원래 수선화가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 나르시스가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빠졌더니 거기서 피어난 게 수선화더라라는 거였잖아요. 초상화가 어떻게 보면 거울하고도 비슷하고 자기 자신을 본 거니까 어떤 자기 자체의 도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도리언 그레이의 모습도 거기서 연관성이 좀 떠올랐었고요. 나르시는 생각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되게 악마와 거래를 한 느낌? 맞아요. 아름다움을 위하여. 막 파우스트처럼. 예, 영혼까지 팔고. 그런 느낌? 그런 모습도 많이 났죠. 초반에 되게 약간 순수하지 않나요? 예, 초반에는. 근데 그거 정말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이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순수했을 때 그런 모습에서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초반에는 약간 어리숙하고 사교계 잘 모르고 순수한 도시 청년의 느낌을 많이 묘사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순수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래도 좀 반성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우리도 약간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할 때, 도둑질 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잘 못하고 겁내고 하는데, 한 10번 넘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안 하면 이제 힘든 거.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요? 이게 총 한 20장인데, 여기 무슨 보면 10장까지는 약간 순수한 도리언, 11장부터 완전 타락해가는 도리언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도 살짝 반성을 하는데, 계속 헨리한테, 나 이제 착해질 거예요. 나 선행을 하고 있어요. 선행이 뭔지 알아요? 착한 여자에게 안 건드는 거야. 착하고 예쁜 여자를 봤는데 안 건드렸어. 그 여자를 자주 알았어. 그게 자기 선행이야. 계속 막 나 선행이야. 잘하고 있어. 착한 짓 하고 있어. 나는 근데 시골에 있는 여자를 건들지 않고 나는 희생했습니다. 포기하고 그 사람이 살게 냅뒀습니다. 이게 나의 선행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 한 건지 맘먹고 착한 짓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막 자기가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헨리 당신이랑 난 달라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 지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변환했더니 결국 그것마저도 이제 뒤에 가면 약간 허영심이고 가면인 것처럼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랑 뭔가 얽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사람 되게 그런 기뻐해요. 나의 죄를 아는 사람이 죽었어. 없어졌어. 이런 거 있잖아. 안타깝고 미안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초상화를 없애는 것도 결국 그러니까 반성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나의 마지막 증거를 없애야지 이런 게 좀 있어서 근데 변하지 않는 느낌. 그런 검정색이 하얗게 되려면 굉장히 힘들고 흰색이 검정색이 되려면 쉽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빨리 잡았더라면 개선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한번 쾌락에 빠져들면 그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한번 헤어나기가 어렵다. 이거를 도리언을 통해서 이 작가가 보여주려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쾌락에만 빠지고 자아도취돼서 살면은 뭐가 나쁜가 했는데 소설의 결론을 보니까 이제 파멸로 이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훈적으로 읽으려면은 그래 나도 쾌락에 도취되면 안 되겠다라고 읽어야 되는지 아니다 지금은 21세기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누를 수 있다면 끝까지 눌러가지고 밑바닥까지 가서 치고 올라오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양면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그쵸.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도리언은 실패했지만 난 성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난 계속 악마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오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저희 둘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 얘도 뭔가 하긴 하는데 자기가 만족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후회만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후회하는 생각이 나오거든. 막 그때 바지를 날 잡아줬으면 시르벤이 죽었을 때도 이 사람은 날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죽었어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섞여 있는 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쾌락과도 있다가 약간 후회하고 좀 다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우지부단한 캐릭터 같기도 해요. 여기서 캐릭터를 비유하자면 몸장님은 살짝 그 바질 같으세요. 제가 바질인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헨리 그리고 여기서 또 다골린 말씀 들으면 맞아요 한 번 산 인생 또 이 말씀 그럼 안 돼요 맞아요 살짝 전 그레이 같고 근데 맨 처음에 인물도 막 깔아놓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스펙트럼 놓고 비교하면 그 생각이 들었거든 나도 극단에 이제 바질이랑 헨리를 놓고 가운데 그레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했는데 작가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작가가 그 오스카 와일드죠. 걔가 도리언 그레이는 자신이 그토록 되고 싶었던 존재이고 헨리 워튼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고 바질 호가드는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거 듣고 나면 양극단의 도리언이 청출어를 해가지고 헨리를 능가하는 악마가 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레이는 약간 실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행한 그레이가 되게 되고 싶고 실행을 못하고 말만 떠드는 헨리가 있고 이제 말도 못하는 바질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은 나는 그냥 말도 못하는 바질은 도덕주의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유미주의 운동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 나를 헬리처럼 본다. 한 말빨 막사니까. 근데 실제로 행동도 하고 싶은데 행동은 막상 하지 못하고 행동한 게 깜빵 가서 이제 이렇게 깔아놓고 보니까 또 스펙트럼이 완전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극단으로 보면 우선 하여튼 바질이 약간 그래도 착한 쪽에 있는 거 맞고 헨리랑 도련이 누가 더 나쁘냐 이 싸움인데 이제 거기서 사상이 완벽한 헨리랑 실천을 하는 도련 사이에서 이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어디냐 그러면 너무 잔인하니까 뭐가 되고 싶냐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저는 핸디요. 예상하셨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약간 직접적이고에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작은 조약돌을 딱 던져가지고 수면을 한번 일렁이게 하는 게 제 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선거 정치에서도 선거에 나가가지고 출마가 되는 게 아니라 출마가 될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거. 그게 제 꿈. 영향력을 마구마구 끼치고 저는 아무런 의미 없이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되게 의미심장 말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리게 하는 거. 완전 흘리네? 네, 전 그거 너무 좋은데.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사람들 조정해보고 싶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건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말고 이제.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라고요. 저 현재는 여기 바질이잖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레이요. 네, 저는 하지를 못하니까 행동력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 돼요. 살이 고까짓게 뭐. 그레이. 원장님은요? 나는 바질. 이거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바질, 그레이입니라고요. 바질 되고 싶어. 이거 바질이세요. 바질은 그래도 다행인데 약간은 사상적으로 막 내뱉는 것들 약간 우리가 고르는 책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인 조르바나 이런 식으로 약간 자유로운 말을 내뱉는데 좀 더 이렇게 이런 올바르게? 논어를 같이 읽고 있는데 논어를 보고 내가 쓰레기인 거야. 뭔가 삼가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마음이 끌리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너무 그리스인 졸업하고 이 새끼 멋있다 막 이러다가 논어 보면 난 쓰레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인 졸업아가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진짜 신기하다. 전 논어를 읽을 때마다 난 정말 대단해. 난 이 정도로 난 얘랑 비슷한 레벨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진짜? 네, 조르바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래 좀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인생의 목표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논어를 볼 때마다 사상적으로 태클이 되는 거지. 내가 행동을 하냐랑은 상관이 없이 사상적으로 막 보고서는 되게 막 진자답게 살아야 되고 막 대답게 살아야 되는데 답답한 말 되게 싫어하거든. 나는 사실 그냥 보기에는 막 그냥 무난하게 살고 있긴 한데 사상적으로가 이런 사상적으로 동화가 돼버리면 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 그냥 그건 좋아. 근데 전 사상은 바질인 것 같아요. 사상은? 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그런 거지. 항상 할머니한테 뭐 자리 안 구해두고 이런 거는 전 바질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바질 같다고 하고. 저도요. 존댓말과 동경심을 갖고 산답니다. 우리 거의 다 만약에 처음에 진원님이 했던 것처럼 가운데서 우유부단하는 게 도련이라면 대부분은 도련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밖으로 빼는 거기도 한데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초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초상화가 나름 되게 입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입체적이라고요? 진짜요? 평면적인데? 근데 이게 초상화는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서술자 같은 사람 초상화에 대해 얘기하는 게 밖에 초상화가 어떤 특징이 있죠? 우선 초상화가 약간 내가 잘못한 거를 드러내니까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이 소설상에서 초상화. 그러니까 내가 막 나쁜 짓 하면 초상화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사실 나쁜 짓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쉴베인이 죽은지 몰랐어. 나는 저렇게 나쁜 짓 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초상화가 변해버린 거야. 일그러진 거야 살짝. 그랬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울 같은 느낌이 초반에 약간 나와. 그러니까 이 사술자가 하는 말이 얘는 좀 더 잘못을 보여주니까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로서 초상화가 보여주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들 보여주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러지 말아야지.
내 얼굴 망가졌네? 망가지지 말아야지. 착한 짓을 하면 되돌아올까? 이런 식으로의 고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잠깐 나와요. 그 내가 읊어줄게. 이 숫자가 말하는 게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에게 그의 초상화는 자신의 양심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양심이가 되게 무서운 거지. 병원에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질 호월드가 그려준 초상화가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그를 이끌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초상화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스럽게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양심으로 다가오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여겨지는 것 같은 것이 될 터다. 그리고 회란에 달려질 게 아편도 있고 뭐 도덕적 양심을 잠들게 할 마약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타락한 죄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영어는 표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줄 안내자다 얘가. 초반에 그런 식으로 돼요. 나쁜 짓을 하기 전까지는. 그때 궁금한 게 나쁜 짓이라는 게 도리안의 관점에서 나쁜 짓이 아니면은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쁜 짓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나는 이게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가족끼리는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남들한테 상처가 되고 나쁜 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문득 그게 나오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엄청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이게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양심의 거울이라는 게, 얘는 실베인한테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요. 얘가 봤을 때는 내가 너 사랑하지 않을 뿐인데, 근데 실베인이 상처를 받고 죽었어. 네. 그리고 거기에 막 표시가 났어. 그때 난 깨달은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깨달은 거야. 기준이 초상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도리안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여기도 나온 게 초상화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11베인에게 얼마나 부당하고 잔인하게 굴었는지 깨달았던 거야. 역으로. 한마디로 여기서의 나쁜 짓은 도리안의 기준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나쁜 짓이 돼버리는 거네요. 뭐 당하는 사람? 그거보다는 난 반영이 되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초상화에 반영됐다는 게? 뭐 하느님이 만든 초상화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그 도덕 규례라는 거. 여기서는 그 초상화가 나쁜 점에 나쁜 짓의 기준이 초상화가 판단하는 거네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뭐 그때 동성애를 했을 때 얘는 그림이 변했다면 지금의 동성애는 그림이 변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초상화가 변하냐 안 변하냐가 이제 약간 한마디로 작가가 초상화일 수도 있는 건가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우선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선 뭐 소설만 보자면 초상화가 뭐 마약, 살인 이런 거 이런 정도랑 약간 부녀자에 대한 희롱 그런 거 포함돼요. 그것도 요즘 보면은 뭐 사랑이고 그냥 하나의 뭐 쾌락이라고 하면은 그게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거기 나타나는 걸로 나오거든. 양심이라는 단어가 초상화랑 제일 근접하는 것 같아요. 양심을, 토끼는 간을 용궁에 두고 다니는데 그걸 갖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도 양심이 다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데 도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심을 물체로 표현한 게 초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양심을 갖고 다녔다면 바로 보통 자기가 꼭 찔려가지고 아팠을 텐데 그거를 그림에다 걸어놓으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양심에 상처가 나 있는 거야. 자기 초상화가 점점 악마로 변해가거나 피가 나거나 얼굴에 주황색 버섯이 피어오르거나 버섯이 아니라 검버섯이. 뭐 양심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영혼을 두고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그거 좋지 않아요? 토끼도 간을 빼놓고 다니면은 좋잖아요. 술 마실 때도 좋고. 그리고 약간 도리원도 이렇게 도리어처럼 양심 떼어놓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우선 여기 초반에는 약간 그렇게 안내자로서 양심으로서 해서 포인트를 두면은 뒤쪽에서는 완전히 다 올리 말한 것처럼 그냥 나의 죄를 짊어져주는 그런 문제로 바뀌어요. 바뀌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시각이 좀 바뀌는 거지. 초상화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읊어줄게. 영원한 젊음, 다함이 없는 열정, 은밀하게 찾아오는 쾌락, 미친 듯한 기쁨과 거침없는 죄악.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했다. 그리고 그 불명예의 모든 짐은 초상화가 대신 짊어지고 가야 했다. 이것이 선택의 전부였다. 이게 되게 앞에랑 느낌이 되게 다르죠. 같은 초상화인데 이걸 읊어주는 게 그것이 되게 웃긴 게 처음에는 되게 움찔움찔한단 말이에요. 초상화를 보고 놀라. 이게 변했네? 나한테 나쁜 짓 했나? 끔찍해 보기 시작했다가 뒤에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거울이랑 초상을 같이 넣어. 그리고 거울로 나를 보고 초상화를 보는 거예요. 거울에 있는 나는 되게 잘생기고 예쁘잖아. 네. 깔끔하고. 근데 걔는 되게 망가졌잖아요.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좋아해. 변태가죠. 그리고 이게 극단에 가까운 이러한 대조가 그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더욱 빠져들었고 자기 영혼의 타락에도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쟤는 저렇게 변했네?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막 이런 식으로 더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앞에 있던 그 움찔움찔 놀라서 어떻게 저렇게 그림이 변했어? 막 덮어버리는 도령과 이렇게 많이 변했네? 더 변하게 해볼까라는 도령이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난 초상화가 역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런 죄악의 흔적과 세월의 흔적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더 행복한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난 되게 그 밖으로 내놓는 거지. 얘는 늙어서 못생겨졌나 그냥 나쁜 데서 못생겨졌나 막 그렇게 볼 정도로 되게 객관해서 보는 거지. 양심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양심 간을 뺏어듯이 양심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되게 매력적인 하나의 캐릭터처럼 잡혔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다굴리? 왜 이렇게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말이 없어? 그 목사님과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아깝습니다. 이따 생각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랑 이제 인물 얘기를 해서 좀 내용 이해가 가시나요, 시도님? 네. 상당히 재밌네요, 오늘 정말. 그 내용이 되게 파격적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예술이랑 젊은이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 뒤에서 우리가 나눌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줄거리랑 상관없이 예술에 대한 찬양, 젊음에 대한 찬양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점도 해서 일단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